오늘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판별 1, 2,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판별 1, 2, 3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자, 판별 1이 뭐죠? 자, 그렇죠. 근의 개수. 그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그렇지,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x절편이 되겠지.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뭐죠? 그렇지, 두 근이 됩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데요?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또는 접한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된다? 그래서 판별식 D가 뭐다? 0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고,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우리가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실근이 없으면 근이 없는 건가? 아니지. 자, 고등학교에서는 실근이 없으면, 자, 뭐가 있다? 허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또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이 두 개란 얘기야. 그럼 뭐다? 그렇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차함수야 x축 사이에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교점이 없으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또는 위로 볼록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을 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 쓰고 있고, 자, 판별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 2라는 거는 문제에서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거의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죠? 실근은 실근인데 그게 전부 뭐래? 양수래. 또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또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우리가 판별 2로 푼다. 즉 실근이야, 허근은 이제 관심 없어. 그죠? 좀 더 좁혀졌지. 판별 1보다는 좀 더 좁혀진 거야, 지금. 그래서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 즉 실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뭐다?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그렇죠, 커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그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요 두 근이라는 거는 뭐도 포함한다? 중근. 그죠? 요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근은 0보다 크지만 두 근이 하면 뭐다? 중근도 포함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판별식 D 말고도 뭐가 더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거는 그냥 서로 다른 두 근 또는 중근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뭐가 필요해?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이 또 뭐? 그렇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개를 전부 어떻게 충족시켜야 돼? 그죠? 이 세 개가 모두 성립돼야 돼. 이 세 개를 모두 성립돼야 되니까 요 부등식이죠, 이거? 요 부등식은 뭐다? 세 개를 모두 성립시키는 거니까 그렇지.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돼. 즉 뭐다? 연립 부등식이란 뜻이야. 이해됐죠? 연립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럼 이제 나머지도 이제 다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두근이. 자, 조금 더 확대할까요? 자, 이것만 보자. 자, 두근이 모두 음수래, 이번에는. 그럼 일단 두근이라는 거에서 뭐를 찾을 수 있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 뭐? 음수대. 모두 음수래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니, 이거. 자, 모두 음수다라는 거에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고, 곱은 두 개가 음수니까 곱하면, 그렇지.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 각각을 구해서 어떻게 한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죠? 자,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일단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고, 또는 한 근이 양수면 또 다른 한 근은 음수란 얘기지. 그지? 따라서 두근의 합은 뭔지 몰라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3이면 그죠? 두근의 합은 양수가 될 수 양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과 한 근이 2이면 얘는 또 음수가 되니까 합은 두근의 합은 요거에 적합하지 않아. 그죠? 제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두근의 곱이 뭐다? 그렇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땡큐 베리 망치야 이거. 그죠? 땡큐 베리 망치. 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도 필요 없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 조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 자, 다시 한번.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러면 두근의 곱 A분의 C죠.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면 뭐 뜻하고? 충분하다고. 그죠? 충분하다고. 땡큐 베리 망치 꽝꽝꽝.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번.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마이너스면 또 다른 한 근은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호가 다르다. 뭐니? 땡큐 베리 망치. 뭐 알파 베타가 0보다 그렇지 작다. 땅 끝. 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네. 절대값이 같으니까 하나 더 제한 조건을 달아주자.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빵야.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뭐를 찾아줘야 돼? 그렇죠. 공통 부분을 찾자 이런 얘기지. 공통 부분을 찾자. 이것도 성립하고 얘 둘 다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실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본 개념이고 문제풀이 이렇게 적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판별 3으로 넘어갈게요. 자, 판별 3은 자, 우리가 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근의 위치. 2차 방정식 알파 베타의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야. 이거의 해법은 어떻게 풀 거니? 자, 일단 뭐예요? 그죠? 닥그죠, 닥그. 뭐야, 닥그? 뭘 닥거? 닥치고 그래프 그리자 이런 얘기야.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춤추면 되죠. 다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한판 축입니다. 한판 축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니? 한번 보자.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자, 뭐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뭐래? 그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자세히 보면 두 근이 0보다 크다, 작다, 양수다, 음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보다 어떻게 돼? 두 근의 위치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 그죠? 판별 1보다 판별 2가 더 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판별 2보다 판별 3은 근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양수다, 음수다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 1보다 크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또는 1보다 작다, 또는 뭐 1 사이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푸는 그 루트를 알고 있어야 돼. 그 해법. 그죠? 그 해법이 뭐다? 그렇지. 닥그. 뭐 닥치고 그래프 그리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서 춤추세요. 한판 춤. 한판 축이죠. 자, 한번 가보자. 자, 1번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뭐 그래프를 먼저 그립시다. 자, 먼저 그래프. 자,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럼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이렇게 뭐 만나겠죠. 그죠? 그랬을 때 1의 위치가 어디쯤 되겠어? 그렇죠. 요 점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그죠? x절편이 뭐예요? 요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의 위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어디? 그렇지. 뭐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뭐다? 한판 축으로 끝내면 정리하시면 돼요. 함이 뭐예요? 함수값입니다. 여기서 함수값은 뭘 얘기해? 요 x가 1일 때의 함수값 어디예요? 그렇지. x축보다 여기죠. 여기 요 점. 요 점의 y값이니까 함수값은, 요 점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f1의 함수값이 어떻다? 그렇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조건이 되니? f1, 즉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이렇게 이게 성립해요? 아니죠.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죠? 1의 함수값이 이런 경우는, x축과 안 만나는 경우는 1의 함수값이, 그죠? 여기죠? 얘가 0보다는 크지만 뭐가 돼? 그렇지. 0보다는 크지만 두 근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도 필요해? 그 두 근을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뭐 이렇게. 그죠? 끌어잡아당겨야 되지. 그지? 또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고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도 되지만 뭐도 돼요? 그렇죠.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도 두 근이, 이런 표현 쓴다고 그랬어. 그죠? 알파와 베타가 다를 때도 되지만 두 근은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같을 때도 되는 거야. 이 알파와 베타가 같은 경우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중근. 그죠? 나란 말씀이 뉘은국과 달라 중근. 그래서 자,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또는 어때? 그렇지. 같아도 되죠. 자, 요렇게 성립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이것만으로도, 요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하니, 이런 얘기. 충분하니, 이런 얘기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게 충분하니? 아니죠. 자,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2차 함수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1이 베타보다도 커봐. 두 근보다 모두 1이 크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성립하죠. 얘 함수값 0보다 크고요. f1의 함수값.
두근이 존재하고, 그지? 하지만 두근이 1보다 작잖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뭐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자, 판별, 여기, 자, 여기 보이니? 지금, 요거, 뭐죠? 이거 대칭 축입니다. 대칭축, x는 p. 이거 대칭축은 어떻게 구하지? 간단하게 구할 때, 요 개수, x제곱의 개수, 2a분의 b. 그죠? 이렇게 간단히 구합니다. 여기 a, b, 요걸 가지고 간단히 구하는 거죠. 이 대칭축이 뭐보다 크다? 그치. 1보다 크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는 대칭축 x는 p인데, p가 뭐 어떻게 구하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보다? 1보다 두근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1보다 대칭축이 커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우리가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요 세 개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어떻게 요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 부분, 그죠? 연립부등식을 찾아주면,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이해됐나요? 자, 다시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보세요. 자, 일단 근의 위치 상당히 어렵지만 뭐다? 그렇지. 닥치고 그래프부터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한 판 춤추면 돼. 한 판 축.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제 1번 개념 설명이 됐으면 2번으로 가보자. 자,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이런 문제가 있어. 그죠?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대. 그럼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그죠? 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요. 그죠? 요 1이 이렇게. 뭐 이게 한가운데 없어도 되는 거지. 그지? 두 근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얘는 닥치고 그래프 그렸으니까 뭘 하면 돼? 함수값 f1, x가 1일 때의 함수값 얼마야? 여기죠? 이때의 함수값은 y값이니까 0보다 어때? 그렇지. x축 아래쪽에 있죠. 이 점이. x축 자,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이것도 뭐니?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뭐죠? 0보다 작다? 땡큐베리 망치죠. 땡큐베리 망치. 땡큐베리 망치야. 자,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 판별식과 추계방정식은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아, 이거 하나만 끝. 판별식, 추계방정식 필요 없어. 자,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질문하시고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는. 자, 이해됐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함수값이 0보다 작다. 땡큐 베리 망치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딱 풀어주면, 부등식 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두 개 섞어서 3번 문제. 어떤 한 근은 1보다 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즉 한 근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데 또 다른 한 근은 2보다는 또 크대.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푼다? 그죠? 먼저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요 점이 알파고 x절편 알파 베타를 해놓고 나면 1의 위치, 요 1은 어디가 있겠어?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2는 뭐 이쪽에 있어야지. 알파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베타는 2보다 크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지. 위치 관계가. 요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크 했으면 뭐니? 그렇지. 뭐 한 판 춤추면 되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요? 함수값. 그렇지. F1은 여기 x가 1일 때 함수값 쭉 올라오면 여기서 만나겠네. x축보다 어디?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죠. 두 번째, 함수값 또 있네. 여기 x가 얼마일 때? 2일 때 함수값은 x축보다 여기 아래쪽에 있죠. 보이죠? 여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 따라서 f2의 함수값은 0보다 어떻다? 작다.
땡큐 베리 망치. 그죠? 땡큐 베리 망치. 뭐야? 그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요거 두 개만 충족시키면 우리가 이 문제는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땡큐 베리 망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요 두 개의 부등식은 모두 성립해야 되니까 뭘 찾아주면 되고 공통부분 찾아주고 해 구하면 100점. 자, 오늘 여기까지 2차 방정식 판별 1, 2, 3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써먹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정리하시고 수고했습니다.